가장 좀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 문화가 등재된 지 10주년 되는 해였고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이라고 네네. 국가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이 4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김치의 날은 김치 산업의 발전과 김장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김치가 얼마나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특히 김치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위킨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농식품부하고 같이 이제 공동 주관으로 행사들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시고 호응도 있었는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제 식품공학을 대학에서는 전공을 네네. 했고요. 유산균을 네네.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생명과학연구원이라는 저희와 같은 정부 출연연입니다. 거기에 잠깐 있다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다양한 이 지역에 있는 전통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그 학문적인 가치가 중요한 부분,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했고, 21년 8월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부임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학생, 특히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생을 둔 학부형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어떤 진로가 좀 크게 방향이 정해지지 네네.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전공을 할까 그런 부분에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갔던 길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뭐 작정을 해서 식품공학을 공부를 해서 뭐 식품학도가 돼야 되겠다.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 네네. 당연히 저도 그 시절에는 모르는 학생이었죠. 그냥 네네. 공부를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여서 뭐 이제 이과 계열의 공부 중에서 화학과 생물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네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제 그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공부하고 제가 좋아하는 먹는 거하고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제 그쪽 식품공학, 식품과학을 추천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식품이 갖는 가치가 인류가 이제 그 생겨나서 발전하는 과정에 진화나 또는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전통 발효식품이 네. 갖는 가치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서 그것이 어떤 그 파생산업, 다시 말하면 식품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부가가치가 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타산업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소스가 될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들을 어떤 형태로 세계적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 김치연구소는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세계김치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김치연구소는 2010년 설립되어서 2012년 청사를 지어서 이제 광주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설립 목적은 국가 전문적인 그 연구 활동을 통해서 김치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김치 문화를 창진하는 그런 저희 설립 목적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치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김치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90%는 중소기업입니다. 네네. 사실은 10억 미만의 매출을 내는 영세한 데가 70%를 차지합니다. 네. 이제 이런 산업 구조 하에서 우리나라 김치 산업이 좀 더 탄탄하고 발전적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력을 왜냐하면 김치 업체 스스로가 연구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써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역시 저희가 이제 종주국의 위상 제고하고 물려서 가는데 사실 이제 김치가 세계 식품 규격이라는 코덱스 규격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식품이 되면 그 규격 하에 되는데 우리가 2001년 김치가 우리나라 식품에서는 최초로 코덱스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 등재가 됐을 때 그 용어를 등재하는 사람이 이름을 씁니다. 등재하는 국가에서.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 우리 용어, 그러니까 태권도를 전 세계에서 태권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그렇죠. 것처럼 네네. 김치라는 용어를 쓰게 된 근거가 코덱스 식품 규격에 올라갔을 네네. 때부터입니다. 네. 그 당시 일본이 기무치 그렇죠. 를 네. 올리려고 했을 때 이제 김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2006년 이제 그 헬스라는 그 전문 건강 매거진에서 네. 이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를 식품 김치를 이제 하면서 세계인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세계인들이 김치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게 된 게 이제 2019년 코로나 때 김치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죠. 연구 네. 보고 이후 이제 세계인들이 관심이 많아졌고 또 사실은 그 한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K컬처가 이제 K팝이나 K영화, 뭐 K드라마가 되면서 세계인들이 그 김치를 그 한류하고 같이 묻어가면서 코어에 해당되는 김치를 좀 먹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출량이 크게 이제 수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출량이 크게 늘어나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혼자 그냥 수출하기 위해서 막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K컬처하고 같이 업어서 가면서 특히나 이게 이제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를 네. 소개를 했을 때 특히 이제 김치가 이제 그 K컬처만 이렇게 뭐 된다고 되는 부분보다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이런 설명들을 했을 때 세계인들은 훨씬 그 부분을 좀 와닿았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특히 이제 항비만, 뚱뚱 비만을 억제하고 면역력도 증가한다 이런 연구 보고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치 수출이 좀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천억 달성에 대상국도 그전에는 80여 개국 정도밖에 안 됐는데 98개국까지 수출 대상국도 늘어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인기와 수출의 양의 증가는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무작정 턱 깨고 앉아서 잘 되나 보다 보다는 네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장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김장 문화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 문화가 등재된 것은 김장을 담그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설비가 좋으니까 그래도 절임 배추도 사다가 쓰고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이 좀 덜 들지만 예전에는 그런 걸 꿈도 못 꾸니까 많은 양의 특히나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김치를 담궈야 됐기 때문에 김장을 하게 된다면 그 한 가정의 일손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가 친척 다 모인다든지 이웃들 다 모여서 네. 같이 김장을 담그고 그 김장을 담근 날은 김장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해서 고기도 삶고 네. 그렇게 해서 나눠 먹는 어떤 하나의 소통을 하면서 정을 나누고 공감을 하는 하나의 행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쳐주고 그것을 우리 집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주면 품앗이처럼 다시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친 거거든요. 특히나 현대화된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이제 너무나도 많고 이웃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웃과 교감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들의 그 서로 한 집안 식구처럼 이렇게 사는 이러한 소통과 배려하고 나눔을 하는 이 문화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사서 그걸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점 집에서 김치를 이제 안 담궈 먹는 시절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지켜졌으면 싶습니다. 네.
그런 색다른 맛들을 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내 것만 맛있다가 아니라 이 집도 더 맛있네 이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훌륭한 문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높이 쳐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2, 3년 전에 김치 동북공정을 중국에서 네. 해서 자기네가 뭐 원조라고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기무치라고 하면서 네네. 뭐 자기네 코덱스 동제도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런 네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또 네. 그렇게 해서 시장 장악을 하게 되면 종주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종주국이 김치 종주국이 대한민국인 건 맞습니다만 이런 후발국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다 보니까 네네. 배추가 1년 사시사철 공급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재료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만 되면 금배추 뭐 그렇죠. 이러면서 네네. 막 배추 파동이 일어나면 맞습니다. 값이 네. 올라가고 그러면 산업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부 재료로 붙으면 우리가 이제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땅이 작다 보니까 산지 자체가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력입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더불어서 채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김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담근다고 김치가 아니라 김치가 반찬이 아닌 산업이 됐을 때는 좀 더 다른 부분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브랜드로 김치가 나갔을 때는 맛이 일정해야 됩니다. 네네. 이웃집 김치와 내 김치가 틀릴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네. 내가 무슨 브랜드로 나갈 때는 품질이 일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품질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에 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효입니다. 발효 네. 조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바로 아까 김치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김치 산업에서 그 발효 미생물인 종균,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제어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네. 이 부분들을 산업계에 지금 이제 저희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서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값싼 노동력, 중국과 같은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김치 단가 자체를 네.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서의 어떤 한 팩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인건비가 아닌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김치는 이렇게 포기 김치 같은 경우 일일이 이제 소를 넣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네네. 공정들이 이제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계화해서 단가를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위생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 뭐 개구리 김치, 알몸 김치, 뭐 식중독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 연구소가 바로 그런 역할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치 산업에 바로바로 접목이 돼서 이제 그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문화적으로만 김치 종주국이 아닌 산업 경제적으로도 김치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김치 관련된 일을 좀 희망하거나 뭐 진로를 이쪽으로 좀 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소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보니 네. 그 처우가 거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은 거의 비슷한 평균에서 조금씩 네네. 틀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뭐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아시면 굉장히 좀 좋은 이 지역에 있는 직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규직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생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학원 과정 중에 학생 연수원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원은 거기를 다니면서 수업은 학교에서 듣지만 실험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연구소에서 이제 다니면서 네네.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나가는 걸 허용해 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비용을
상당히 좀 많이 네. 받는 학생 연수생 과정, 그다음에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도 석사를 막 받고 난 다음,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닥 과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석사 후 연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마다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셔서 네. 특히나 이 지역 저희가 출연연이 갖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 발전, 지역 인재 양성이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미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연구소의 그런 과정 등에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좀 더 이제 체험을 하면서 아, 이 직장이 이렇구나 해서 나중에 이 직장에 뼈를 묻고 싶을지 네.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계 김치 연구소 어떻게 또 앞으로 이끌고 나가실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가 갖는 가치, 그러니까 식품으로서의 아주 우수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가치는 당연히 학문을 한 사람은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네네. 그 부분을 넘어서 김치가 갖는 문화에서의 갖는 가치, 특히나 이제 요즘 K컬처가 전 세계 BTS가 저렇게까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힘이 되는 것처럼 저희는 김치가 식품계의 BTS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완전히 그런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의 거점 기관, 김치산업을 견인하는 그 핵심에 저희가 있다라고 저희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소명의식 하에 저희는 일을 하지 단순히 하나의 직장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국이 이렇게 쫓아오고 또 우리의 그 국격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김치 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의 저희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김치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통하고 김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김치 자체를 하나의 식품이자 그것이 갖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미생물 자원이 될 수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자원의 가치, 김치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자원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네. 자료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역시 만들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 김치가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이런 식품인 건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가슴 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는 일, 또 세계인들에게 단순히 어떤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만드는 하나의 식품이 아닌 그들도 체험해보고 먹어보고 싶고 식품을 넘어서 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그동안에 너무나도 가까이 흔하게 옆에서 접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김치를 접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